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바이오주가 개별 호재와 맞물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난 27일 장 마감 이후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며 현재 4.6% 상승 중입니다. 68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후 이날 거래가 재개된 경보제약은 13.9%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셀루메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등도 오르고 있습니다. 연말 폐장, 신년 휴장으로 인한 거래 부진의 여파가 있겠지만 현재 국내 증시는 진입 매력이 높아진 구간이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영향으로 제주항공과 애경그룹의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14%대 급락 출발해 장 초반 15.71%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낙폭을 다소 줄여 현재는 8% 넘게 하락 중입니다. 이외에도 AK홀딩스와 애경산업 등 애경그룹주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 및 경기와 맞물려 이번 참사로 인해 항공 여객 수요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한국물 지수 기반 파생 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물 지수란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의 데이터 등을 활용 또는 가공해 만든 지수로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거래소 상장 주식으로 구성됩니다. 해외 지수 사업자들이 한국 증권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물 파생 상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는데 이번에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대표 수혜주로 거론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전장 대비 2.5% 오르고 있습니다. 시즌2 공개 직후 거래일인 지난 27일 29.96% 급락하며 가격 제한폭 하단인 13,000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사이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93개국에서 1위의 이름을 올리며 시즌2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 찾아드리는 단타알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들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난 주말 무안에서 제주항공 참사라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조의와 애도의 마음 표합니다. 탄핵 전국부터 참사까지 이 연말에 무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0.38%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1.69% 상승 중입니다. 그렇게 코스피는 2,400선, 코스닥은 67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섹터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제약 바이오 반갑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종목들의 호재로 이 섹터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양자 컴퓨터 오늘도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월 7일 2025 CES의 양자 컴퓨팅이 처음으로 추가된 만큼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탄소 중립, 2차 전지, 의료기기 등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네, 영석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일장이 휴장인 만큼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양시장 상승불 켜주고 있는 게 기술적 반등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는 일단 하락 추세 안에 있고요. 오늘도 상승 모멘텀이 딱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또 코스닥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고점이고요. 그러니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안에서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지금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 대단한 호재가 있어서 오른다라기보다 그냥 이 하락 추세 안에서 낙폭이 과하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점 보면 2450 라인입니다.
우리가 다음 확인해야 될 것은 뭐 오늘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2450선을 뚫어주는지 일단 1차적으로 이걸 보셔야 되고요. 2450 뚫음과 동시에 61선 여기는 2500선 이상 됩니다. 2450 뚫어주고 이어서 2500을 뚫어준다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진짜 반등의 확률이 조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00선까지 돌파해 준다면 그거는 진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진짜 추세 상승 초입 구간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데이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면서 증시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여기서 시나리오는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횡보한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횡보하면 저희 방송은 단기 투자 방송이지 않습니까? 뚜렷한 섹터가 보입니다. 지금 강한 섹터가 뭐가 있죠? 탄소포지.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섹터가 양자. 최근에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관련주가 한번 시세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 적어볼까요? AI, 자율주행. 요거는 기존의 강세였던 섹터들이죠.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섹터와 플러스 기존의 강세였던 섹터가 같이 나아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시장입니다만. 그래서 횡보하는 시나리오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 전저점 이탈하고 빠지는 거죠. 이러면 우리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금이 있어야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예탁금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수영장에 물이 있으면 수영을 할 수 있나요? 허우적허우적 될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과 상관없는 매매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받쳐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620선입니다. 이 선 이탈한다면 또 정치 섹터, 또 뭐가 있을까요? 신규 상장 섹터,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 짧게 교육해드렸던 품절 섹터, 양지사랑 신라섬유, 코데지 컴바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규 상장 제외하고 정치 제외하고 요거 제외하고 500억 미만인 종목들 건들기 힘들죠. 시가총액이 막 100억, 150억 완전 작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대비하셔가지고 이런 sek터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피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0선이 700선, 720선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750선. 그러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 750선 뚫어준다면 85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750을 뚫을 수 있겠냐 이게 문제죠. 그럼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됩니까? 반도체 관련 이슈, 2차 전지 관련 이슈, 뭔가 조선 관련 강한 이슈. 기존의 조선 관련 재료라고 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했다. 요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 그리고 실적이 가시화되는 구간 그런 것들이 재료화돼서 나온다면 요거를 뚫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수급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지표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한 달 기준으로 계속 담아주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기관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이겠죠. 계속 담아주고 있습니다. 증시를 그나마 방어해주고 있는 수급 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한 달 기준으로 순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좀 증시 상승,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은 아직 완벽하게 개선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줘야죠. 근데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선 환율이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009년 이후로 최다치까지죠.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리스크를 감내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종목을 꾸준히 순매수할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등등 이런 종목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조선, 전력 설비 이쪽으로 돈이 확 몰려줘야 외국인들이 확 매수해줘야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횡보할 수도 있고요. 상승할 수도 있고요. 전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나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길게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종목들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오전 장만 매매하시고 주도 섹터의 주도주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단타 투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단타일타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제대로 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실시간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더 강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영석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1등부터 한번 20등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톤입니다. 양자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막 움직입니다. 아톤 보시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톤이 지금 양자 내성 솔루션 22배 폭등 등등 양자로 엮였어요. 양자로 엮였는데 기존에는 디지털 화폐로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상승 파동이 쭉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상승 파동 나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 캔들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 구간이 아니라 여기 뚫고 올라갈 때 돌파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버 같이 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기 트레이더들은요.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매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요? 딱 보면 나와야죠. 자, 첫 번째입니다. 로봇입니다. 로봇. 그다음에 두 번째 양자입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강한 섹터들이.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탄소 포집입니다. 제가 오늘 관련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에코아이, 그다음에 캠트로스가 탄소 포집이고요. 그다음에 양자는 KCS, 아톤, 엑스게이트 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지난 2023년이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딱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엄청 많이 폭등했던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SPG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치고 가고 있는데 전고 라인 돌파했죠. 전고 라인 돌파했는데 앞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일선 기준으로 잡고 눌리는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강세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는지, 그럼 그 섹터 안에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겁니다. 종목 선정을 잘하기 위해선 재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타점을 잘 잡기 위해선 기법을 알아야죠. 5일선 기법, 121선 기법, 박스권 기법, 51주 신고가 기법, 볼린저 밴드 기법 등등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그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양음량 이용해서 5일선 음봉 구간에 들어가기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제가 방금 양자 말씀드렸죠. KCS도 보시면 박스 돌파하고 장대 양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대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완전 꼭대기에 물린 사람 제외하고는 다 수익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매수한 사람들도 수익 구간이고요. 여기 매수한 사람들도 수익 구간입니다. 13,000원에 매수한 사람들도요. 여기도 수익 구간이에요. 완전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도 요거를 다 소화하고 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 소화하고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지금 주가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물대를 소화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이버 볼게요. 코이버는 박스 구간 돌파하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자 볼게요. 이다 윗꼬리가 매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매집입니다. 매집. 물량을 매집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결국 그 한정된 그 자원, 그러니까 물량 안에서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자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캔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한다면 이거 충분히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리엔트 전공 뭐 이런 거는 정치 테마주니까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요거는 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갈 종목은 아닙니다만 자 보시면 지금 49,910 1월 14일 딱 찍어주고 반등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뱅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추었다라는 게 신뢰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야 외국인들이 매수해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지표가 아직 객관적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지자니 지금 그래도 너무 저평가 구간이라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안 빠지는 것이고요. 올라가자니 그래도 SK하이닉스한테는 아직 HBM이 있어서 안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 우려 섞인 목소리, 매도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점은 65,000원 돌파할 때가 타점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 제 분석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SPG도 볼까요? 이런 것도 로봇이죠. 로봇인데 지금 121선을 돌파하기 직전의 차트죠. 121선 돌파하기 직전의 차트인데 거래 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돌파해주면 요거는 우리가 이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기 힘들죠. 121선 기법에 의하면 지금 타점 잡을 때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양봉 하나가 더 121선 뚫어주는지 나와야 확인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쭉쭉 내려보면 그린케미칼 이것도 탄소 포집 관련주죠. 제가 오늘 종목으로 에코아이라는 종목 들고 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탄소 포집 관련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박스권 상단 돌파 때 지금 물량을 재료는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일론 머스크 재료기 때문에 재료는 좋은데 지금 반락 구간에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서 물렸던 분들의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윗꼬리와 거래 대금이지 않습니까? 그 물량 받아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양자 관련 섹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 지금 14등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6,920원 찍고 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앞으로 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게 일단 원인이 아주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조류와의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조사를 해보거나 그러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우리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종목이죠.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악재가 나왔을 때 갭 하락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타점이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여기 보시면은 61선,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 비슷하죠. 이거 올라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위에 물량 때문에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굳이 감내하면서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뚫어주고 요거를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 트레이더로서 이 모든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작정 급등주를 쫓아가면 물리죠. 그래서 차트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양자, 로봇, 자율주행 AI 이 안에서 주도주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 살펴보면서 단타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인 만큼 영석쌤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 받을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짚어보고 갈 텐데요. 가장 먼저 i3 시스템 2.5%의 좋은 상승 보셨을 것 같고요. 휴온스 글로벌 1.9%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을지 영석쌤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이 종목들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까요? 예, i3 시스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전고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주고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윗골이 길게 달렸다, 거래대금 달렸다라는 것은 앞에 차익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거죠. 본전 물량, 손전 물량, 차익 물량 다 포함입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물량들을 다 받아냈다라는 것은 이 세력들이 이제 한번 올릴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죠.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겠네요. 지금 우리가 종가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하면 2.5%까지 찍혔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요거 21선이면 가격이 42,000원 정도 되겠네요. 요거 손절 라인 잡으면 손익비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5일선 도지 나오고 나서 이 윗골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돌파할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리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이네요. 보시면 1.9%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 빠지다가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7% 빠졌다가 아랫꼬리 길게 달리면서 보합 구간까지 왔다는 건 자, 분봉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입니다. 장 초반에 주가가 쭉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새로운, 그러니까 신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래대금 살펴봤을 때 세력들의 매수세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21선 라인은 휴온스 글로벌이 사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선은 우리가 기준선으로 잡고 손절선으로 잡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21선 라인은 방어해 줬는데 뭐 내일은 장은 안 열죠. 목요일, 금요일에 요거 무너진다면 우리가 손절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하시다가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올 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휴온스 글로벌이랑 i3 시스템이랑 지금 큰 문제 없습니다. 차트 괜찮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i3 시스템 42,000원 손절 라인 잡고 홀딩 제한 주셨고요. 휴온스 글로벌 역시 홀딩 관점 제한 주셨습니다. 이렇게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의 1타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 시메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솔루션 기업인데요. 현재 전일장 대비 14% 넘는 상승 중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시메스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했다가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요. 횡보하고 다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10월 24일이네요. 이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이게 여러분도 예전에 블루엠텍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블루엠텍 보시면 이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U자로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U자로 올라가는 그 과정인데 변동폭이 심하지 않고요. 21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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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1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휴원처 글로벌 때도 강조드린 부분이죠. 우리가 21선이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세력들이 한번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21선 라인을 이탈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 구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이 높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시메스라는 종목은 상승 추세 구간에서 21선 이탈하지 않은 채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CMS 짚어봤습니다. 상승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종가 진입 제한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에코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영석쌤이 잠깐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29% 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탄소 포집에 관해서 투자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 받았는데 지난 거래일까지는 살짝 눌렸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에코아이도 지난번 KCS랑 좀 비슷합니다. 저희가 장중 방송이잖아요. 제가 11시 30분에 이 종목을 봤는데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KCS도 지난번에 똑같았는데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왔듯이 산소 포집 관련해서 지금 대장주의 지위를 갖추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고점 라인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 5일선, 121선, 61선 뭐 이평선 수렴 구간을 다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년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한번 접근하면은 좋을 만한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거래대금, 그러니까 지금 구간입니다. 탄소 포집 재료 붙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구간과 앞서서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구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주가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 위치에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패턴이 쭉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온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 그러니까 상한가를 갈 때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상한가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하락 추세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 상한가가 나올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 거래대금 구간에서의 매물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매물대와 지금의 주가가 그 겹치는 구간에 있으면 그 앞에 매물대 형성되었던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매물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실린 구간이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있다면 2023년 12월에 뽑을 수 있는데 이때 주가가 얼마죠? 45,000원 이상입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24,400원입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즉 짧게 치고 빠질 수는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이 이런 데 있었고 주가가 지금 여기 매물대가 쌓여 있었다. 가격 보면은 3만 원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짧게도 공략하기 힘든 겁니다. 매물대가 코앞에 있으니까요. 겹치니까요. 이렇게 일봉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분봉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상한가 같지만 우리가 목요일에 시가 관점, 종가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목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에코아이 목요일 시가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에코아이 짚어봤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시가로 접근하는 제안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펌텍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에는 횡보를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이 상승률 어떻게 편승하면 좋을까요? 예, 펌텍코리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7월 30일에 59,900원 최고점 찍고 나서요. 횡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파동 찍고 나서 보통은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횡보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시는 빠지는데 계속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와 반대로 가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시가 좋을 때 더 올라가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증시가 빠질 때는 횡보하거나 오르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펌텍코리아 보시면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물대도 많이 껴있지 않죠. 전고점이 59,900원인데 지금 주가가 43,600원이면 우리가 조금 욕심 부려가지고 전고점 돌파하는 거 목표로 홀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펌텍코리아는 오늘 종가에 들어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2, 3거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펌텍코리아 전략 들어봤습니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종가에 진입하는 관점 제안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1타 종목들 모두 함께 살펴봤는데요. 영석쌤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단타 고수되는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 투자 전략을 위한 보다 자세한 강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영석쌤, 지난 시간에는 이 세력들에게 개인이 당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은 또 어떤 기법을 좀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보시면 30분봉 단타 매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요거를 배우기 전에 일봉과 분봉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봉,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분봉 가지고 단타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차이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일봉은 말 그대로 그 캔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분봉은요, 분 단위의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일봉,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냐 이겁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시작 여기서 했는데 종가 여기 끝났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끝났다 그러면 양봉이겠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빠졌다. 시가 종가죠. 그럼 음봉이겠네요. 이렇게 양봉, 음봉, 뭐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거 나타내 주는 거. 하루 단위가 일봉 단위입니다. 분 단위가 분봉이고요. 이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먼저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차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일, 주, 월, 년, 분, 초, 틱. 틱은 제가 예전에 스크래핑 할 때 초랑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지금 뭐 전혀 보지 않고요. 어지럽습니다. 저렇게 팍 보면 확 엄청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좋고요. 우리가 오늘 일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제가 근데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주는 뭘까요? 말 그대로 주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월은 한 달 기준으로요. 주말 제외하고 20영업일이겠죠. 20거래일. 자, 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분을 우리가 누르면 되는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분에서도 또 여러 개가 나뉘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30분봉이죠. 그럼 우리가 1로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30으로 가야 됩니다. 30분봉 매매니까 일단 30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는 증권사 상관없습니다.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 요 차트 기능 없는 증권사는 없습니다. 분봉 기능 없는 증권사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요 30분봉 누르시면은 물론 그 안에 증권사 인터페이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똑같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30분봉 누르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고요. 1차 상승이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 자, 우리가 시청자님들 9시에 장일 딱 개장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죠? 3시 30분까지 합니다. 3시 30분 하면 우리가 정규장이 끝나고요. 6시까지는 시간 외의 거래라고 정규장에서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한 거래가 진행되죠. 정규장인데 우리가 요 기법을 배워서 몇 시에 들어갈 것인가? 9시 30분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9시 그럼 14분에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법을 잘 이해하신 분이 아닙니다. 9시 28분에 종목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9시 30분 땅 할 때 종목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떤 종목을 이건 종목 선정에 관한 부분이고요. 어떻게는 타점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보시면 정말 중요합니다. 1차 상승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상승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보시면 장대 양봉은 이런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봉이 길게 나오면 장대 양봉이라 하고요. 윗꼬리가 달려도 됩니다. 장대 양봉에서 뭐 아래 꼬리,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도. 그다음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뭐 어쨌든 이 변형된 케이스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하면 됩니다. 그럼 30분 봉으로 딱 봤을 때 9시 30분에 우리가 종목들을 훑어보는데 이런 캔들이 나오면 우리가 일단 오케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1차 상승 때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은 뭐 너무 자명한데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기본적으로 실려야 우리가 신뢰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래 대금 없이 그냥 어떤 몇몇 투자자의 자금으로만 올라간 종목이라면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특정인에 의해서 올린 주가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섹터의 주도주, 탄소 포집,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거래대금 그냥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다음 2차 상승 때. 2차 상승 때 시장가로 진입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딱 9시 30분에 30분봉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30분봉 캔들은 말 그대로 30분 단위로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라는 뜻입니다. 5분봉은요. 5분 단위로 캔들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9시 5분, 9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딱딱 만들어지죠. 9시에서 9시 5분 사이에 만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5분봉상으로 양봉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차트 보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트 보면서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볼게요. 9시에서 9시 30분까지 오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파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린 겁니다. 이런 캔들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캔들은 안 되고요. 이런 캔들이 나와야죠. 근데 이게 10시에 나왔잖아요. 10시에 나오면 안 되고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10시가 아니라 9시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캔들이 9시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요거 볼게요. 매입가 대비해서 5에서 10% 분할 익절 하고요. 요건 우리가 좀 크게 가는 겁니다. 길게. 포부 좀 길게 30분 봉이니까 길게 가져가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만 원에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500만 원치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치 단타로 들어갔습니다. 250만 원은 플러스 5에서 10% 라인에서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5, 20 저는 추천드리는 게 5, 10인데 좀 나는 욕심을 부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에서 20까지도 괜찮습니다. 15에서 20. 그리고 손절은 1차 상승 이거는 어려우니까요. 이건 제외하고요. 그냥 마이너스 5% 하시면 됩니다. 내 계좌에 마이너스 5%가 찍힐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분봉으로 가는 겁니다. 30분봉으로 가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볼게요. 이렇게 빼고요. 우리가 아침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QSI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장대 양봉이 지금 나왔죠. 이때 보시면 이때입니다. 딱 시작할 때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9,970원. 9,970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시가에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짧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성향마다 다른 건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 5에서
분할익절로 하는 게 좋다. 간단합니다. 그냥 요 캔들이 나왔어요. 거래 대금 확실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갑니까? 9시 30분 땡 하고 나서 시장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9,970원, 만 원 부근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 좋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셀로메드 보겠습니다. 셀로메드 보시면 이거는 아예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런 건 매매 못 하고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보시면 자, 이런 거죠. 퀀타 매트릭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왔죠.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네,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그 우리가 이거를 보고 나서 바로 9시 30분에 진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9시 25분에 내가 종목을 매수한다. 그거는 이 기법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9시 25분이 아니라 9시 30분에 딱 캔들 보고 나서 장대 양봉이네. 거래 대금이 들어왔네. 그러면 9시 31분 딱 캔들 만들어질 때, 9시 30분 캔들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기법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쉽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 장대 양봉, 매수 끝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저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캔들 30분 봉상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캔들입니다. 자, 이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올라는 같습니다. 이게 종목이 웰캡사이텍이라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볼까요? 웰캡사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올라는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차트 뭐 지나간 거 보고 하면은 다 누구나 잘할 수 있죠.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파인텍 볼게요. 파인텍 보시면 자, 이런 겁니다. 윗꼬리 달린 캔들 나왔고 거래 대금 실렸죠. 들어갈 수 있는데 빠지죠. 음봉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때 들어갔으면 5%로 잡고 가면 된다는 거죠. 쭉 가다가 빠집니다. 그럼 이때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00% 떨어지는 기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손절하면 손절하고 내일도 다른 종목을 공략하면 되죠. 그다음 전진바이오팜인가요? 전진바이오팜. 이런 거는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 아니죠. 패스입니다. 그다음에 코이버. 이것도 음봉이 나왔으니까 패스고요. 메디포스트 이런 것도 패스고요. 쭉쭉 내려갑니다. 딥마인드. 자, 이거 볼게요. 이거는 개파락 출발한 종목입니다. 패스합니다. 캠트로스. 이것도 개파락한 종목이니까 패스하고요. 현대 ADM. 이런 것도 보시면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죠. 거래대금 실리죠. 한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손절 라인 잡고 손절 라인 이탈하면 정리하고 올라갈 때는 수익 보고.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종목을 다 보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실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2,560원이죠. 오르네요.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해보다 보면요. 당연히 100%는 아닙니다.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자면 30분봉 단타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절대 어려운 기법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고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울러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죠. 일봉 아니라 30분봉입니다. 9시 20분, 10분 아니라 9시 30분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들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서 목요일, 금요일 바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타 투자 성공을 위한 30분봉 단타 매매 배워봤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30분봉 상승률 보고 종목에 진입하는 방법이고요. 실전 차트에 적용해 수익 내볼 수 있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매일 단타 일타와 함께 하시면서 영석쌤의 유익한 노하우들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전략 잘 사용해서 얼마 안 남은 우리 시장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타 클래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전략 잘 세우시면 기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의 노하우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영석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2%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22,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가까지는 한참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영석쌤. 꽤나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비중도 정말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대한항공을 2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높은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지금 121선 라인은 딱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색 선이 121선 라인인데요. 오늘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변동폭이 좀 생기는데 이 라인이 121선입니다. 1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겠고요. 빠질 수도 있겠고요. 오늘 장 마감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2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그 이후에 좀 우리가 흐름을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13시 44분 기준으로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를. 그러면 이 선을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면 종가상으로 다시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21선과 11선, 60선, 5선, 5일선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역별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항공 매수하신 시청자님께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24,000원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길 바랄게요. 물론 제가 이거 그냥 목표가 어디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홀딩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지만 좀 더 제가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4,000원입니다. 여기 왔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고 24,000원 다시 온다면 그때 문자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24,000원에 다시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143,000원, 비중 10%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일 대비 12% 상승한 모습으로 158,400원에 있습니다. 네, 영석쌤, 이미 좀 수익 구간이신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단기로 보시는 분인지 중기로 보시는 분인지 따라서 제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추가 매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이미 상승 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10% 비중만 들고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이라면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1선과 전고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이 언더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8만 원에 단기로 보신 분이라면 매도하시고 중단기로 보시는 분이라면 20만 원 넘어갈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홀딩 관점 주셨습니다. 성향에 따라 전략 다르게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종목 상담 이어졌는데요. 매일 오후 1시 단타일타와 함께 하시면서 영석쌤과 고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타 리뷰 종목으로 i3 시스템, 휴온스 글로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30봉봉 단타 매매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시메스, 에코아이, 펌텍 코리아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영석쌤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